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에모토 마사루입니다. 1943년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좀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물론 행복이란 사람마다 다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 편하게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가슴 뛰게 즐거우시다면 과연 그것이 당신에게 행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나는 현대를 카오스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카오스는 혼돈, 즉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의 혼란스러운 무질서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왜 이리 피로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홍수처럼 정보를 쏟아내고 거리의 저에 대한 불만, 오해, 착각 등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요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세계를 돌아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경제 마찰, 국내 분쟁, 인종차별, 환경문제, 종교를 둘러싼 전쟁, 이 작은 지구에 왜 그리 문제가 많은지요. 그리고 가슴 아픈 뉴스들은 불과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마찰로 괴로워하는 사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착취받는 사람, 졸부,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분열되고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우리네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오스의 바닷속에 빠져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미지옥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단순하고 결정적인 그 대답을 우리는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왜 이런 카오스가 나타났을까요? 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조화가 아니라 분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같은 인간이라 해도 사는 곳이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피부색, 생활습관, 종교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질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지상에는 수많은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니 인간인 이상 어떤 해결책도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나아갈 곳이 없습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고 또한 이 세계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답이란 과연 존재할까요? 나는 여기서 그 단 하나의 해답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다.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란 때는 99%가 물입니다. 막 태어났을 때는 90%, 완전히 성장하면 70%, 죽을 때는 약 5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물 상태로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 인간은 물입니다. 이런 진실을 염두에 두고 관찰하면 참으로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인종에게도 이 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진실입니다. 나아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은 흐르기 때문에 깨끗할 수 있습니다. 고임은 물에게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끊임없이 순환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친 사람 대부분은 몸속의 물, 즉 혈액이 고여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멈추면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혈액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감정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이 마음이 몸에 끼치는 영향을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습니다.
즐겁게 가슴 뛰게 살아가면 몸도 좋아지고 고민하고 슬픔에 잠기면 몸도 아픕니다. 감정이 활기차게 흐를 때 우리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탁하지 않고 고이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물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인간의 의식을 형태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물은 사람의 마음을 비춰낼 수 있을까요? 의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꼭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진동입니다. 삼라 만상은 진동하고 있고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발하고 독특한 파장을 가집니다. 나의 이야기는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랜 세월 물을 연구한 결과 나는 그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임을 알았습니다. 말로 하면 한 줄로 끝나버리지만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진동이라고, 눈앞에 있는 탁자도 의자도 나의 몸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진동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손으로 만지면 확실한 질감이 있고 속도 꽉 채워진 나무라 돌, 콘크리트 같은 것이 진동이라니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양자, 역학 등의 과학 세계에서는 물질이란 본래 진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을 잘게 나누어 가면 모든 것이 입자이면서 파장으로 변하는 불가사의한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이크로의 몸을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 탐험 여행을 떠난다고 합시다. 그리고 원자라는 차원까지 작아지면 이 세계의 모든 물질은 원자핵 주위를 전자로 돌고 있는 것일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자의 숫자와 형태에 따라 원자는 고유한 진동을 가집니다. 모든 물질은 마이크로 세계에 이르면 속이 꽉 찬 소재가 아니라 원자핵의 주위를 하염없이 돌아가는 파장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늘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끊임없이 전멸합니다. 반자신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가 있다. 옛날 석가모니가 하셨다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과학에 의해 실증되고 있습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진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친구와 방에서 잡담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문을 여는 순간 그렇게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고 검고 탁한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웁니다. 그 친구는 얼굴이 쪼그라들고 등은 둥글게 말리고 보기에도 삶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연이라도 했을까요? 사업의 실패라도 했을까요? 또는 인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진동합니다. 사람은 제각기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진동을 느끼는 감각을 누구든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슬픈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밝은 빛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파동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커멓고 사악한 파동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논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장소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왠지 교통사고가 잘 일어난 장소도 있고 가게를 내기만 하면 송화는 복된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유주를 늘 불행에 빠뜨리는 보석도 있다고 합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현상도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가집니다. 대기 에너지 변화가 천둥과 태풍을 일으킵니다. 그 에너지가 너무 강렬하여 사람에게 재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결코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지상에 고인 나쁜 에너지를 강렬한 힘으로 날려버린다고 생각하면 벼락이나 태풍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인류가 축제를 좋아한 것도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쁘게 차려입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기는 장소에서는 밝고 좋은 파동이 소용돌이칩니다. 그 기세로 탁하게 고인 에너지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고유한 파동을 가집니다. 그 원리를 알면 이 세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 의식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것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새로운 발견과 감동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이 진동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소리를 낸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나무 소리가 들리거나 풀과 꽃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드물게는 있지만 보통 사람의 귀에는 식물이 내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만물이 가지는 독자적인 주파수를 소리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편이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은 대체로 15Hz에서 2만 Hz 사이라고 합니다. 헤르츠란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는 진동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한된 범위의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계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소리를 내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 소리를 잘 듣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의 음악을 들려주면 왜 결정이 변할까요? 또한 소리를 들려주거나 문자를 보여주면 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대로 전사합니다. 음악이나 입에서 내보내는 말이 진동이라는 것은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음악은 다양한 주파수의 진동을 즐기는 예술이고 불교의 의식에서 독경을 하는 것도 목소리를 내므로써 어떤 치유의 파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종이에 적어 물에게 보여주어도 그 결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종이에 적힌 문자 자체의 그 형태가 바라는 고유한 진동이 있고 물은 그 문자의 고유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은 이 세계의 모든 진동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줍니다. 물에게 문자를 보여주면 물은 그것을 진동으로 파악하여 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자라는 언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발음기호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이란 무엇일까요? 성서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고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대자연에서 말을 배웠을 따름입니다. 그 옛날 인간이 아직 자연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자연이 바라는 다양한 진동이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험이 다가오지 않는지 다가오는 어떤 것이 위험한지 느껴야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동물이 풀밭을 걸어가는 소리, 그와 같은 소리를 구분하여 입술과 성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인류가 처음에 사용하는 언어는 두세 가지 아주 간단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이 발달하여 체험을 쌓음에 따라 서서히 어휘수를 늘려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나 지역에 따라 말이 다른 것은 왜일까요? 이것 또한 원래 말이 자연의 진동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면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 자연 환경은 제각기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면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도 다릅니다. 뜨거운 사막, 날씨가 변덕스러운 유럽, 무더운 아시아의 섬들, 제각각의 자연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다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은 자연의 소리도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생겨난 언어는 자연의 진동을 나타내어 풍부한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싱, 팔짝팔짝, 퐁퐁, 주르륵, 주르륵.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일본어, 영어, 독일어 등 몇 가지 언어로 물에게 보여주고 결정 사진을 찍으면 어느 나라 말이건 잘 정돈된 깨끗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한편 망할 놈 등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건 제멋대로 결정이 부서져 보기에도 처참합니다.
성서의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은 대고 쪽에는 모든 인간이 똑같은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역이 다르고 자연의 호황이 달라도 대자연의 섭리는 근본적으로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찍었을 때 균형 잡힌 육각형이 나타나는 것은 그 물이 대자연의 생명 현상과 일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대자연의 섭리를 잊고 제멋대로 만들어낸 것이나 오염된 것에 대해서는 물은 결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도쿄의 수돗물 결정을 찍어 보면 보기에도 처참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일본에서는 염소를 수돗물로 소독합니다. 자연의 물이 가지고 있는 반듯한 구조는 염소에 의해 상처를 입습니다. 물이 열 때 그 분자는 질서 정연한 결정 모양을 만듭니다. 이것은 육각형 구조가 되어 안정되게 성장하면 물의 결정으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연과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반듯한 육각형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감사라는 말은 대자연의 율법, 생명 현상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자연 그 자체의 육각형 형태를 반듯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망울놈이라는 말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말, 상처 입히는 말, 조롱하는 말 따위는 인간이 문명을 건설하면서 비로소 생겨난 말들입니다. 대자연에는 아마도 사랑과 감사라는 진공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풍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나 풀은 서로를 존중하며 공생합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도 배가 고플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무 아래서 햇빛이 닿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물도 없고 먹이를 혼자 독점하려는 동물도 없습니다. 똑같은 주파수는 공명한다. 이것이 공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완전히 똑같은 주파수가 아니라도 공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파수가 2배가 될 때입니다. 440Hz의 음과 1옥타브 낮은 220Hz 라 음을 피아노로 동시에 치면 기분 좋게 울립니다. 소리급세를 향하여 1옥타브 아래의 음을 쳐주면 공명합니다. 주파수는 2배, 4배, 8배, 또한 2분의 1, 4분의 1 주파수일 때 공명합니다. 이 관계는 무한히 이어집니다. 아무리 배율 차이가 나는 주파수라 해도 그것이 배수가 되면 공명합니다. 이것은 모든 차원에서 공명하는 파동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생각컨대 인간은 그리스도나 석가모니와 같은 높은 파동을 가진 성인에게 이끌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규칙과 관계없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큰 도둑에게도 매력을 느낍니다. 그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레벨에 공명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맑고 흐린 2가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사랑이라는 현상을 파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것도 일종의 공명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능력이 파동적으로 10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자신과 똑같은 10의 파동을 가진 상대와 공명하든지 그보다 높은 12 정도의 파동을 가진 사람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사랑을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최대한 발휘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0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5의 힘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10의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에 맞게 10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상대가 10의 파동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의 능력도 올라갑니다. 사랑하면 일의 내용도 그것을 둘러싼 환경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것입니다. 매년 멋지게 업적을 쌓는 사람은 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에 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사랑은 주파를 수를 올리고 인간을 연마하는 기폭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열심히 사랑합시다.
의식이 모든 것을 만든다. 물이 가진 신비한 매력에 이끌려 나는 오랜 세월 물에 관한 실험을 했고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물을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계 각지의 물은 제각기 개성적인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한편으로 세계의 물은 심각한 오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예견합니다. 20세기 전쟁은 석유 쟁탈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전쟁은 깨끗한 물 쟁탈전이 될 것이다. 일본의 수돗물이 제대로 결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염소로 소독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에 런던에서 시작된 염소 소독을 일본은 50년이나 계승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비해 용천수나 강 상류의 물, 자연수는 실로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물은 50년 전에 내린 빗물이 지하수가 되어 흘러나온 것입니다. 50년 전부터 일본은 본격적인 공업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빗물의 오염은 이미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오염이 문제가 된 일본의 어떤 도시의 빗물은 찍어보니 결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공업화는 순환하는 물을 오염시키면서 전 지구에 유해 물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있습니다. 이 도시의 물은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깨끗한 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염도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만 잘 살고 편리하면 그만이라는 에고이즘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물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결정 사진이 증명해 줍니다.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물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먼저 인간 그 자체의 고귀함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악의 화신으로 만드는 행위는 지금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원소의 종류는 108에서 111개 정도라고 합니다. 나는 108이 정확한 숫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연계에 있는 이 원소를 모두 간직한 생명체는 인간뿐이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현재 확인된 것만 90여 개라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 몸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있는지 한층 더 진화하여 나머지 원소를 모두 몸속으로 끌어들여 더욱더 완성된 존재가 되든지 할 거라 생각됩니다. 고등생물이 되면 될수록 몸속의 원소는 늘어납니다. 식물이 가진 원소의 수는 인간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원소 수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만큼 감정이 풍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픔의 감각은 다른 동물에게도 있지만 슬프다든지 감동적이라든지 하는 고도의 감정은 인간과 그에 가까운 동물만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우주의 축소판이라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교에서 인간은 108번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번뇌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방황, 집착, 미움, 허영심 등의 마음인데 번뇌가 인생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내 생각으로는 108번뇌는 인간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108개의 원소에 제각기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파동 측정기는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파동 측정기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을 측정하고 물 등에 전사하는 기계입니다. 나는 이 기계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파동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의 파동이 각기 다양한 원소가 가지고 있는 파동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조한 감정은 수은과 같은 파동을 보이고 분노는 납, 슬픔과 연민은 알루미늄과 같은 파동을 가집니다. 걱정, 불안은 카드뮴, 망설임은 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아연입니다. 알루미늄 식기를 사용하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의
파동이 슬픔과 연민의 파동과 같기 때문에 노인의 슬픔과 연민이 알미늄을 끌어들여 알츠하이머 병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스위스의 수질학자 조한 데이비스 씨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태양계의 행성 위치가 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몇 가지 미네랄을 녹인 물을 준비하고 행성이 특정 위치에 있을 때 물이 종이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살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자 토성이 지구에 강한 영향을 끼칠 때는 납이 반응했습니다. 납이 녹아있는 물만 종이를 타고 올라간 것입니다. 동이나 은, 철과 같은 다른 물질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로 볼 때 토성은 납이라는 물질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속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무드와 공명합니다. 그렇게 볼 때 토성은 분노의 에너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성학에서 말하는 행성의 성격도 금속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108번뇌와 108개의 원소가 서로 대응한다는 나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태양계의 행성 수는 9개, 거기에 12개를 곱하면 108이 됩니다. 주기 환율표로 환산하면 어떤 행성이 어떤 원소와 대응하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이 원고를 쓰고 있을 때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서 모든 원소는 우주 저 멀리 떨어진 행성이 폭발할 때 초고온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살아서는 결코 108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부정적인 감정과 어떻게 마주하며 살까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노나 슬픔 또는 원한과 같은 감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감정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도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오랜 세월이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감정을 지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동의 법칙으로 보면 대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좋지 못한 감정과 정반대의 파동을 내면 됩니다. 두 개의 파동이 합쳐지면 나쁜 감정도 사라집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어느 대학 연구소가 소리로 소리를 지우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음에 대해 그것을 지우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 주위만을 조용하게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 파장을 조성하여 그것을 뒤집은 파장을 가진 소리를 스피커에 흘려 보냄으로써 어떤 지점에서 완벽하게 소리를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 엔진 소음을 줄이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는 거의 정반대의 긍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감정은 정반대의 파장을 가집니다. 원한, 감사, 분노, 연민, 공포, 용기, 불안, 안심, 초조, 안정, 압박감, 평상심.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이 같은 파장을 가진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누구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되는 일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4개월 동안에는 그렇게 상냥하던 남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스토커로 변하는 사건도 신문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부리채에 썩은 극악무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정반대의 감정에 의해 그것을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이 사무쳐 병이 되어버린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되살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쳤는데 금방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힐러입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파정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하여 기적의 물이라 불리는 저 유명한 프랑스의 누르드 샘도 물에 성모 마리아의 감사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덕분에 원한의 파동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기적적으로 낫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동정요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상 물질 분자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물에 희석시키면 원래는 독이었던 것이 약으로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물질이 사라지고 파동의 정보만 남게 되면 독과 약은 결국 마찬가지가 됩니다. 원래 약이란 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통증이나 증상을 약으로 없앨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맹독성을 가집니다. 통증을 없애는 약은 통증의 파동과 정반대의 파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몇 가지 물질을 혼합해 보니 그런 파동을 가진 물질이 만들어졌을 따름입니다. 그러한 물질을 쥐에 주사하여 생체 실험 결과가 좋으면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이 몸속에 들어가 통증을 멈추게 하고 파동을 지우고 나면은 혼합하기 이전의 물질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그 물질들은 전혀 다른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다른 세포 조직을 파괴하는 파동이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은 분명 증상을 해소하지만 그것이 왜 효과를 발휘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의료 행위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외과 수술은 파괴된 파동을 보다 강렬한 파동으로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체로 장기나 세포가 심하게 손상될 때입니다. 예를 들면 빌딩 위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몸의 파동은 평소보다 몇백 배의 주파수를 발합니다. 비상사태입니다. 급격한 파동 변화에 의해 인간은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역시 강렬한 주파수를 가진 치료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스로 수술을 합니다. 예리한 칼은 형태 자체가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이란 높은 진동수를 가진 도구를 사용하여 흐트러진 파동을 원상복귀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훌륭한 묘약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늘 면역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힘을 물리치고 몸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묘약입니다. 그러나 다소 여기서 표현을 바꿔 볼 생각입니다. 면역은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과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물을 넣고 전자파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기 위해 결정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랑, 감사라는 말을 쓴 종이를 보여준 결과 비교해보니 증류수의 결정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감사의 물은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말이 가지고 있는 파동은 전자파의 나쁜 파동을 밀쳐내는 면역 기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과 감사를 보여준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나타냅니다. 물론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결정이 생기지만 사랑, 감사는 거기에 고관 품위를 더해줍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사랑, 감사의 결정은 사랑의 결정보다 감사의 결정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감사의 파동 쪽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능동적인 에너지입니다. 무조건 마음을 던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에 비해 감사란 수동적인 에너지입니다. 뭔가를 받고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양과 음의 관계입니다. 사랑을 태양이라고 하면 감사는 다릅니다. 남성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성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음의 성질을 가진 감사의 에너지가 능동적인 사랑보다는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문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소중한 암시를 던져줍니다. 사랑과 감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여기서도 물을 모델로 삼아야겠습니다.
물 분자는 수소가 H가 둘, 산소 원자 O가 하나 붙은 것입니다. H2O. 만일 사랑과 감사가 물과 같은 2대1로 결합되어 있다면 힘과 영향이 센 감사가 2, 사랑이 1일 것입니다. 감사가 2배는 강한 것입니다. 감사 2, 사랑 1의 비율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삶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모임이 끝난 후 젊은 여자 두 분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얼굴을 보면 말을 하는 입은 하나지만 듣는 귀는 두 개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연계를 관찰해 보아도 수동적인 에너지 쪽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알을 많이 낳지만은 전부 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취어가 되는 확률은 몇십 %에 지나지 않고 그 외의 알은 나를 먹어달라고 다른 물고기의 눈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과연 감사 2, 사랑 1의 비율로 살아왔을까요? 인간의 역사에는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옛날부터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강조되어 왔습니다. 사랑이 자아내는 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의 에너지만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능동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문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도 알기 쉬운 물질 쪽에 눈을 뺏겨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손에 넣기 위해 사람들은 숲을 베고 사막과 싸우면서 문명을 이루어왔습니다. 그것 또한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상 투자는 끊임이 없습니다. 20세기까지 인류가 걸어온 역사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삶만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풍요를 손에 넣기 위해 실로 많은 것을 희생시켰습니다. 숲은 파괴되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땅덩이마저 잘라서 팔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풍요로운 자연이 있는 지구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길러준 물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슴 가득 맛있는 공기를 들이킬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눈을 떠보면은 세계는 감사해야 할 대상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이 감사 그 자체가 되었을 때 당신의 몸을 가득 채운 물은 한없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빛나는 결정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로 태백산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